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여행을 하려던 관광객들이 예약했던 렌터카 업체가 무더기로 예약을 취소해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예약 시스템 오류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건데 관광객들은 2배 이상 비싼 요금을 내고 다시 예약하게 됐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5월 말 부처님 오신 날 연휴에 제주도 렌터카를 예약했던 관광객이 며칠 전 받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한 달 전 2박 3일에 7만 3천 원으로 예약한 렌터카를 갑자기 취소하겠다고 통보한 것입니다. 연휴가 다가오면서 렌터카 요금이 오르는 바람에 관광객은 15만 6천 원을 내고 다른 업체의 렌터카를 예약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에 가야 되는데 항공권도 예약해놨고 그다음 숙박도 다 예약해놨는데 일정이 흐트러져서 일단 기분이 너무 안 좋았고요. 다른 렌트카는 지금 현재 2배 이상 비싼 금액으로 예약을 했고 문제가 된 렌터카 업체 측은 예약 시스템 오류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서울에서 인터넷으로 예약을 받은 뒤 제주에서 차를 빌려주는 업체의 시스템과 연결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빌려줄 수 있는 숫자보다 훨씬 많은 예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취소된 예약만 100여 건이나 됩니다. 전산상의 오류라고는 해도 사실상 인재인 거죠. 사람이 다 이제 입력하고 서로 이제 프로그램을 또 이제 실시간 연동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좀 발생돼서 저희가 진짜 입이 이렇게라도 할 말은 없고요. 정말 죄송하고. 렌터카 업체 측은 약관에 따라 요금을 전액 환불하고 추가로 요금의 10%를 보상하겠다고 밝혔지만 제주도청 홈페이지 등에는 항의글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 결국 렌터카 업체 측은 또 다른 렌터카 업체를 찾아서 당초 예약대로 차를 빌려주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렌터카 업체가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행정기관에서도 제재할 방법은 없어 관광객들의 불신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 사업은 도심 녹지 공간도 확보하고 저렴한 양질의 아파트도 공급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는데요. 그러나 각종 사업비가 크게 늘어나 분양가가 동반 상승할 걸로 예상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송원일 기자입니다. 사업자가 76만 제곱미터의 부지를 매입해 추진하는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 사업. 부지의 88%는 공원으로 제주시에 기부 체납하고 나머지 12% 부지에 아파트 1,400여 세대를 짓게 됩니다. 3년 전 협약 당시 총 사업비는 8,100억 원. 그러나 경제 상황이 급변하면서 사업비가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건축 자재와 인건비 상승으로 건설 비용이 최소 1,000억 원 이상 오르고 토지 보상비 1,000억 원, 대출이자 500억 원, 음악당과 학교 등 관련 사업비 1,000억 원이 늘어나 총 3,500억 원 이상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사업비와 연동된 아파트 분양가도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3년 전 협약 당시 예상 분양가는 3.3제곱미터에 1,650만 원. 그러나 늘어난 사업비를 반영하면 2,300만 원대로 인상될 전망입니다. 사업자는 분양가가 오를 경우 미분양 위험에 대비해 적정 분양가를 산정하기 위한 용역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분양가가 올라간다 그래서 저희는 고정 수익이기 때문에 수익이 더 늘어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오히려 최근에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사업자로서 리스크만 더 커질 수 있고. 총 사업비와 아파트 분양가가 동반 상승하면서 공원시설 확충과 저렴한 아파트 공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이렇게 오르게 되면 결과적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수요자의 이렇게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렇게 주변 시세에도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정 분양가를 도출하고 추가 공원시설의 규모 등 사업 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제주시와 사업자의 협의가 예정된 가운데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제주 제2공항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세 번째 도민경청회가 한림에서 열렸습니다.
인권 지킴이가 처음 배석된 가운데 물리적 충돌이나 인신 공격성 발언은 없었지만 찬반 의견은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공항 예정 지역인 성산읍과 서귀포시에 이어 한림에서 세 번째 열린 도민 경청회. 이번 경청회에는 물리적 충돌이나 인신 공격성 발언을 막기 위해 사회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인권 지킴이가 배석됐습니다. 타인의 견해를 비난하거나 실명을 거론하면서 모욕하는 등의 발언을 하시는 경우에는 1차 경고 후 계속 발언 시 마이크를 끄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지킴이 등 관계자분들이 같이 자리해 주시고 계십니다. 먼저 국토교통부 측 용역진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에 대해 설명하며 순수 민간공항으로 건설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서부에서 세 차례 입장 표명한 바 있습니다. 제주 제2공항 순수 민간공항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2공항 찬성 단체 측은 제2공항 건설로 안전한 문나들이는 물론 추가로 도로를 건설하면 편의성도 담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2공항이 건설되어야 불안하고 불편한 제주공항도 안전하고 쾌적하게 변하게 됩니다. 교통 인프라가 확충되면 한림에서 제2공항까지 1시간대 진입이 가능해서 그러나 반대 단체 측은 제2공항 예정 부지는 동굴지대로 공항 건설 시 지하수 함양 문제는 물론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집안이 비어있고 이런 데 비행기가 내리다가 주저앉는 그런 안전 문제는 왜 생각하지 않습니까? 동굴지대에다가 지금까지 공항을 지은 사례가 있습니까? 참가 도민들의 의견도 팽팽하게 갈렸지만 이전 경청회와 같은 물리적 충돌이나 인신 공격성 발언들은 없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우려되는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는지 거기에서 도청과 경찰이 적절하게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인권 침해적인 상황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서부권 도민 경청회인데도 성산 등 동부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발언권을 제대로 갖지 못했다는 반발도 있었습니다. 주르륵 사람들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더라. 관광버스 2대나 동원해서 이거 뭔 짓이에요 이거? 제주도는 다음 달 13일 4차 도민 경청회를 제주시 동지역에서 열고 도민 의견 수렴 기간도 다음 달 말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백여 년 전 선교사들이 들어와 근대 문화가 빠르게 퍼진 곳이 바로 광주의 양림동입니다. 지식인들이 모이면서 문화 예술도 꽃피웠는데요. 이런 역사를 지닌 양림동이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볼 수 있는 전시관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낡고 허름한 집 안에 예술 작품이 놓였습니다. 파란 물이 담긴 각기 다른 수십 개의 유리병. 그곳에서 시작된 실이 커다란 원의 한 가운데로 모였다가 다시 반대편 유리병들로 퍼져나갑니다. 실은 이어짐을, 이렇게 이어진 인연은 더 진한 푸른빛, 더 강한 힘을 띠게 됩니다. 지난 2021년에 처음 개최된 양림 골목 비엔날레가 올해 제2회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마을 골목골목을 다니며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게 했습니다. 빈집과 빈 상점 등 7곳을 전시 공간으로 활용했습니다. 설치 미술과 회화, 미디어 아트 등 지역 작가 15명의 작품 약 30점을 전시했습니다. 양림동은 사실 활발하게 활동하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젊은 작가들도 많고 해서 아무튼 강주에서는 최고로 볼거리가 있는 곳인 것 같아요. 개인 작업실 등 작가들의 공간 11곳도 공개해 예술 활동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 작가들의 작업실을 이렇게 들여다볼 때 뭔가 그 작가의 하나의 세계, 그 세계를 보는 거하고 또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뭐 작가들의 뭐 면면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민간 주도의 자생적 행사로 지역 예술인들이 주관한 양림골목 비엔날레는 국제 현대미술 전시회인 광주 비엔날레와 함께 열리면서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14회 광주 비엔날레가 열리고 있는데요. 비엔날레가 국제적인 미술 행사라면 양림 골목 비엔날레는 그 국제적인 광주 비엔날레에 대한 지역사회의 어떤 호응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양림 골목 비엔날레는 양림동 미술관거리 일대에서 오는 6월 25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오늘 아침은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아침 공기는 다소 쌀쌀한데요. 어제보다 2도가량 내려가서 아침 기온 9.6도로 시작했습니다. 햇살이 기온을 끌어올리면서 낮 기온 17도까지 오르겠고요. 오늘 포근하겠습니다. 내일까지 큰 일교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주 전 지역에서 종일 맑겠고 공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낮에는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성산 9도, 제주 10도, 고산 11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4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제주 17도, 고산 16도 예상되고 서귀포는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맑은 날씨 보이겠고 낮 기온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제주 앞바다에서는 0.5에서 2m,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는 1에서 2.5m로 물결이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해상활동 시 양호하겠습니다. 당분간 포근하겠고요. 토요일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제주와 베이징 노선 운항이 재개되고 일본 전세기도 4년 만에 취항합니다. 제주관광공사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다음 달 1일부터 제주와 베이징을 오가는 정기편 운항을 주 4회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티웨이 항공은 제주와 오키나와를 연결하는 전세기 2편을 4년 만에 취항합니다.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면세점 업계가 영업시간을 확대합니다. 신라 면세점은 다음 달부터 주말과 휴일 휴무 없이 전일 영업하고 롯데 면세점도 그동안 이어오던 주말 오전 휴무를 폐지하고 전일 영업으로 확대합니다. 한편 신라 면세점은 전체 매장 8,000제곱미터 가운데 330여 제곱미터를 과세 면적으로 전환해 조성한 갤러리도 영업시간에 맞춰 도민들에게 개방합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제1차 도민경청회가 다음 달 2일부터 12일까지 열립니다. 다음 달 2일 오전 10시 제주 벤처마루에서는 제주시 동지역 동부 주민을 대상으로 첫 경청회를 열고 오후 2시에는 조천읍 사무소에서 오후 7시에는 제주 웰컴센터에서 잇따라 개최합니다. 제주도는 읍면지역과 동지역 등을 16곳으로 나눠 40여 차례 진행한 뒤 오는 10월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평화로에서 바로 드나드는 진출입로가 허가돼 특혜 논란이 일었던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의 희게 음식점에 진입로만 개설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는 최근 제주도와 제주시, 지역 주민들과 협의해 평화로에서 음식점으로 들어오는 진입로만 개설하고 진출로는 우회도로를 확장해 사용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주도는 사업자가 변경 허가를 신청하면 승인할 예정입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공무집행 방해와 상해 혐의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4일 제주교도소 앞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피의자가 탑승한 호송 차량을 막아서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성농민단체는 공권력 남용이라며 구속영장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오지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대출금을 갚기 위해 지난 2020년 11월부터 1년 동안 피해자 11명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0여 차례에 걸쳐 4억 8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